실비가 많이 오르셨다고요?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이번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펀지보험TV 김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험업계의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오는 7월 새롭게 개정되는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자, 실손의료비 보험, 즉 실비 혹은 실손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국내 가입자 수가 3,800만 명이 넘는 만큼 정말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변경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변경해야 될지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게 과연 변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가입 시기마다 모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손의료비의 각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0% 실손이라고 불리는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25%가량인 약 88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5,000원 공제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증권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불한 병원비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보험입니다. 이러한 장점 탓에 오랫동안 유지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아직까지 예전에 가입하고 실손보험을 유지했을 경우에 대부분 실손의료비 항목으로만 한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납부할 만큼 현재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자,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후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당시 가입했던 분들이 현재 대부분 고령자인 거죠. 실손보험의 갱신율은 그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청구 사유가 많은 고령자들이 집중이 돼 있고 병원비의 100%를 보상하다 보니까 이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평균 인상률이 약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와 현재를 따져봤을 때 보험료가 2배 혹은 3배까지도 누적해서 인상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세대 실손인데요.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1세대 실손에서는 각 회사별로 실손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나 가입 금액이 다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금융관리위원회 산하에서 이 실손보험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의 실비 상품을 표준화시켰죠. 이걸 표준화 실손이라고 말합니다.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 한도, 통원했을 때, 외래했을 때는 30만 원 한도로 적용하게 되었고, 급여, 비급여 항목 중에서 10%를 뺀 나머지 90%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갱신주기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낮춰지게 되었고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험사 입장들도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큰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실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혜택을 줄이고 금액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타협을 한 거죠. 자, 하지만 이 2세대 실손의 보험사의 손해율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14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입자들에게 모집한 보험료가 1,000억 원이다 라고 하면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1,400억을 보상해줬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손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손해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보험사에서 실비를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이상 혹은 5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지만 실비를 받아주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외래 비용이 30만 원이지만 손해보험사 상품은 25만 원은 통원, 5만 원은 약제비고요. 생명보험사 상품은 20만 원이 통원 비용, 10만 원이 약제 비용입니다. 사실 약제 비용이 5만 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피부과라던가 그럴 경우에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실손 중에서는 사실 생명보험사 거보다는 손해보험사 상품이 조금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착한 실손이라고도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이 탄생했습니다. 착한 실손은 3년에서 5년인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급여 항목 90%, 비급여 항목 80%,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치료제 같은 경우는 70%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도수치료와 주사세 치료가 70%만 보상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세 치료를 특약으로 분리시킨 이유는 추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됐을 때 이 특약들만 삭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다만 이 3세대 실손은 갱신 주기가 1년마다 되지만 15년 주기로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예전 상품들은 3년이나 5년 주기로 갱신되지만 만기가 80세 혹은 100세로 되어 있다면 그 가입 당시 약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은 어떠냐면 15년이 지났을 때 자동 재가입이 되는데 그 재가입 시기에 변경된 약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15년 이후에 50%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보험사의 약관이 변경되었으면 50% 보상되는 약관으로 변경돼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드디어 4세대 실손입니다. 변경되는 실손이죠. 앞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특징을 살펴보았듯이 실비보험의 개정을 통한 변화의 흐름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기부담금은 계속 높아진다. 두 번째, 비급여 부분의 지원이 낮아진다. 세 번째, 납입하는 부분은 점점 저렴해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혜택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번 4세대 실손 역시 1세대, 2세대, 3세대부터 혜택은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비급여 항목이 전부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는 70%로 보상하게 되고요. 통원 비용도 하루에 25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공제 금액도 2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3만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재가입 기간의 단축입니다. 아까 3세대 착한 실손 얘기할 때 재가입 기간이 얼마였죠? 몇 년이었죠?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실비는 이 재가입 기간이 5년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너무나 짧은 시기입니다. 1세대 실손 갱신되는 그 기간에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5년마다 개정되는 실비보험의 보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개정되는 실비의 혜택은 당연히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과거 개정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별 할증 제도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청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청구를 별로 안 하는 분들은 보험료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개인별 할증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오셔도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서 청구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죠. 내 사고율에 따라서 개인별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4세대 실손으로 바뀌어?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내 현재 실손보험이 할증이 되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입 시기의 약관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청구를 하더라도 개인별 할증 제도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일괄 할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별 할증으로 변경이 되는데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1등급은 5% 할인, 2등급은 지금 현재 보험료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입니다. 자, 매년 5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눈치채셨겠지만 할인과 유지 조건에 비해서 할증되는 인상률은 너무 큽니다. 자동차 사고했을 때 자동차 보험 청구를 걱정하듯이 앞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도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월 납입 금액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세대 실손보험은 약 4만 원을 납입을 했다면 4세대 실손에서는 만 원 정도로 정말 좀 파격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실손보험의 각 세대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큰 궁금증은 이거죠. 그러면 보험을 갈아타야 돼? 유지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라는 게 가장 큰 궁금증이시겠죠. 앞으로 5년 주기로 재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변경이 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는 4세대보다는 3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큰 고민일 겁니다.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3세대 혹은 4세대로 바꿔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이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조금은 낮아졌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거나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전 보험이 훨씬 좋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죠. 하지만 생손보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떠냐면 전체 가입자의 3.4%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했습니다. 50%를 3.4%가 가져갔다는 거죠. 약 93%의 가입자는 평균 보험금 62만 원 이하를 수령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가입자의 65.7%는 아예 1원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원을 가지 않으셨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신 거죠. 60대 여성이 월 8만 원씩 실비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1년이면 매년 96만 원을 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한 달에 8만 원씩 내고 계신 60대 여성이 3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약 3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확정된 보험료의 할인은 매월 5만 원, 즉 1년에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 너무너무 건강하다면 확실히 줄어드는 60만 원과 앞으로 내가 다쳐서 아니면 혹은 아파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그 확률,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결론은 뭐냐면 100% 보장되는 1세대 보험을 갖고 있다면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병원을 자주 안 간다. 그럴 경우에는 4세대로 변경되기 전에 빨리 3세대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변경하시려면 실손 전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보험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서 혹은 설계사를 통해서 예전에 가입한 실손 특약 혜택들을 지금 3세대로 변경할게요 라고 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거죠. 대신 혜택은 좀 줄어들지만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실손보험은 필수입니다.